자, 이번에는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는 우리가 이제 객체를 배열하는 방법인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거 원형 배열, 그리고 직사각형 배열, 선형, 그다음에 경로 배열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형 배열하고 직사각형 배열을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 기계 쪽에서 원형 배열이 좀 많이 쓰이죠. 비슷한 모양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배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배열은요, 단축 명령 AR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AR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수정 탭에 보시면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직사각형, 경로, 원형.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직접 클릭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설명은 명령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반지름 10자리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 직사각형 배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AR 하고 명령을 주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주면 화면에 보시면 객체 선택이라고 나오죠. 화면을 보셔도 되고 항상 명령을 입력하면 여기 아래쪽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요. 객체 선택이 이렇게 뜨죠. 또 마우스 포인터가 선택이 될 때는요, 이렇게 네모나게 정사각형 형태가 나오죠. 이런 건 거의 대부분 다 선택을 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고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나 스페이스바.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하셔도 돼요.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배열한다고 하면 지금은 원 하나니까 하나 선택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주시면 배열 유형을 입력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 경로, 원형. 우리는 직사각형 선택하시면 되죠.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자, 명령어 선택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명령어 쓸 때는요, 제가 다시 좀 되돌릴게요. 예. 자, 여기서 바로 직사각형 이렇게 선택해서 객체 선택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하는 단계가 화면에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선택을 하고 들어온 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AR 명령어 쓰면 AR 객체 선택 엔터 직사각형.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기존에 여기 없었던 여기 배열 작성이라는 탭이 새롭게 하나 생겨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열 개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행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D 상에서 볼 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2D니까 행하고 열하고 행만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행은 이렇게 쓰시면 이게 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게 행. 열은 이렇게 세로로 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요, 여기서 행 개수를 4개를 주고 열 개수를 한 5개 정도 줄게요. 5개 이렇게 주시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제가 여기 5개, 행을 4개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주고,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죠. 표현되는 게. 자, 이렇게 보시고, 제가 옆에가 잠깐 좀 밀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열 개수하고 행 개수를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게 여기 사이값을 바꿔줍니다. 사이값. 지금 30이죠. 사이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 값이 사이값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요 사이값,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값이 행 사이값. 그럼 여기부터 여기의 사이값이 열 사이값이 돼요. 예. 그래서 행 간격, 열 간격이라고도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일단 30을 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만약에 제가 열 간격을 20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예. 반지름이 10이니까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죠. 예. 다시 30을 주면 이런 식으로. 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값은요, 사이값은 마이너스 값도 가능해요. 자, 여기서 열을요, 제가 마이너스 30을 주면 이런 식으로, 즉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겨지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대로 30이 되고요. 여기 행간격을 마이너스 30을 주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처음에 만든 게 요건데 요 객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 다음에 변화가 되는지. 자, 다시 30을 이렇게 주고, 그쵸? 자, 이번에는 맨 처음에 값이 이건데 제가 마이너스 30을 주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30을 줘요.
두 개가 다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이값 있죠. 사이값. 이 사이값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개체,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릴게요. 예. 여기도 30. 자, 이 기본값인데 또 한 가지. 자, 여기 연관이라고 있죠. 연관. 그렇죠? 연관을 해제를 하고 배열 닫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배열 이 개체가 하나씩 분리돼서 나타나요. 예. 그리고 자, 제가 다시 AR 해서 경하고 아까 4고 얘가 5였죠. 예. 아 이거 반대다. 이게 5고 얘가 4였죠. 예. 자, 이 상태에서 연관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투명한 보호막 같은 게 씌워져 있죠. 연관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열 닫기를 눌러서 나오면 개체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땐 다시 클릭하면 배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합쳐진 개체를 우리가 나중에 또 편집을 해야 될 수도 있죠. 내가 편집을 위해서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X, 익스플로드 해서 X하고 엔터 쳐서 개체 선택 엔터. 그럼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X를 여기서 좀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직사각형 배열. 자, 그 다음에 우리 원형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형 배열. 자, 일단 개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삼각형에 그려진 반지름 10짜리 원은 제가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 거고, 요 삼각형을 이 큰 원의 중심, 여기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한번 배열을 시켜 볼게요. 마찬가지로 AR 하고요. 객체 선택, 삼각형만 선택할게요. 뭐 원도 같이 선택해서 배열되는 거 확인해 보셔도 돼요. 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 선택을 하면 얘는 배열의 중심점 지정이라고 나오죠. 특정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배열되는 거라서 배열의 중심점, 이 큰 원. 만약에 큰 원의 중심이 여기 한 번에 안 찍히면 마우스를 여기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이 중심점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배열 작성이 이번에는 원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목 전체적인 개수예요. 그러니까 처음 선택한 것도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선 주로 조절하는 게 항목하고 채우기는 전체 몇 도로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흔히 각도를 계산할 땐 여기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가죠. 하지만 배열에서는요, 맨 처음에 선택한 곳이 있는 곳, 즉 여기가 0도가 돼요. 제가 이걸 선택을 했으니까 이 중심점에서 바라봤을 때 처음 선택한 곳이 여기. 만약에 이 모양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0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항목의 개수를 지정을 해요. 제가 한 10개를 할게요. 지정을 하고서 360도 하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온 거죠. 자, 제가 이거를 180. 그럼 이렇게 반을 가요. 그쵸? 예. 27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자, 180을 했는데 나는 이거 반대편으로 하고 싶어요. 반대편으로 가게. 좀 개수를 좀 줄일게요. 너무 많으니까 한 5개 정도만 줄이고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각도에다 마이너스 180을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가 안 되죠. 여기는요. 여기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 그래서 방향을 클릭을 해제를 시켜주면 이렇게 반대로 가요. 이렇게. 다시 클릭하면 원래대로 가는 거. 예. 이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각도를 마이너스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방향에 의해서 내가 넣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유용하세요. 우리 반대편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방향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항목의 개수가 다시 제가 10개를 줄게요. 10개를 주고 각도를 360도 주면 방향 하나마나 의미가 없죠. 360은요. 대신 이 회전을 낼 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 또는 이렇게 가는 거, 이 삼각형의 표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관은 우리 아까 그 직사각형 배열하고 똑같은 기능이고, 제가 다시 좀 작성을 했는데,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이 항목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원형할 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항목 회전을 잠깐 이렇게 해제를 시켜주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냥 제자리인 상태에서 이렇게 큰 원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항목 회전을 눌러주면 삼각형도 같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모양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항목 회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렇게 항목 회전을 해제를 하면 이렇게 큰 원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예. 체크를 하면 똑같이 얘네도 같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항목 회전 방향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른 모양 같은 걸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배열은요, 똑같은 모양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복을 하는데 어떤 식의 변화를 줘서 반복을 할 것인지 이거를 잘 체크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지금 원형이라든가 직사각형 배열 같은 걸 했는데 이게 개체를 지금 한 가지만 배열을 시켰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 여러 개 있으면 동시에 여러 개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연관을 해제시키지 않고 닫기 눌러주고 다시 이걸 클릭하면 다시 수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 상태로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다 하면 뭐 연관 해제시키고 나가도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X로 분리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예. 가급적이면 X로 분리해서 작업을 하세요. 혹시라도 우리가 수정할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이걸 한번 또 잡고 어레이를 또 해요 하면 덮어 씌워지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 이 초기 상태인데 어레이를 하는데 AR 이렇게 했는데 개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 배열하고 중심점 찍으라고 그러죠. 근데 중심은 내가 회전될 큰 원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실수로 여길 찍으면 여기에서 계속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예, 요거를 많이 실수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큰 원의 중심, 요거 또는 이 삼각형이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이 어디를 중심으로 배열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중심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예, 유용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경로 배열 살펴볼게요. 경로는요, 말 그대로 이런 경로선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스선, 경로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런 게 좀 있는 건데, 자, 이건 제가 스플라인으로 대략 SPL 이용해서 대략 그린 거고요. 우리 SPL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SPL에서 쓰면 대신 직교를 해제를 시키셔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클릭할 때마다 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SPL이고, 자, 여기는 원도 그냥 대충 그렸어요. 작은 거 그냥 하나. 마찬가지로 AR 해서 객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를 이렇게 선택해요. 패스의 약자 PATH인데, 예, 경로를 선택하고, 그럼 바로 뜨는 게 경로 곡선 선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경로 곡선을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러면 쭉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방법은요, 많이 쓰는 것은 똑같은 값으로 쭉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몇 개를 배열할 것인가, 또는 여기에 사이값 몇 개인지 이런 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길이 분할할 수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 항목 정렬 이런 것들, 방향 표시 같은 거 가능하고, 저희 보시면 여기 등 분할 있고 길이 분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길이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 사이 값으로 작성을 해줘요. 사이 값이 내가 만약에 5다 그러면 그 안에 쭉 채울 수 있는 것만큼 계속 채워지는 거고, 만약에 길이 분할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등 분할이라 똑같은 간격으로 분할시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항목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등 분할에 항목수 조절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안에 10개가 들어가는데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이냐 사이냐, 이건 등 분할하고 그 다음에 길이 분할, 요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경로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뭐 CAD에서도 3D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배열시켜 놓고 나중에 뭐 위로 돌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유연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유연한 형태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뭐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배열 중에 경로 배열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열에 대해서 3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직사각형 배열하고 원형 배열 많이 쓰니까 2가지는 꼭 알아두시고요. 관련된 예제 같은 것도 많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그려보시면 되고, 다음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명령을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그려보는 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